안녕하세요. 이종성 강사입니다. 오늘도 카카오톡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스마트폰 활용 강의 오늘이 두 번째 2일차 그리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교시에 들어가고요. 카카오톡 지난번에 보셨었는데 한 번 더 보시고 진행합니다.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뭐 이런 이쪽이 친구, 채팅, 콘텐츠, 더보기, 그리고 상단의 전체 설정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것은 이 채팅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일단은 뭐 봐야 특별히 볼 얼굴이 아니라서 잠깐 얼굴은 이제 처음에만 보여드리고 살짝 숨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오늘은 요 첫 번째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의 합한 숫자가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고요. 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일단 들어가서 요 단톡방에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들을 보시고 나서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대부분 이 답변은 위에 있는 답변들의 연장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밑에.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있어요. 위쪽에 있는 질문들.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어져야 되는데 이 글 때문에 답변을 못했죠. 자,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했는데 이럴 때에는 손가락으로 여기를 디귿이 눌러주세요. 2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창이 뜬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답장이라는 말이 보이실 거예요. 답장을 하면 이 글에 대한 답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질문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질문한 사람이 올렸던 게시글이 보여요. 상단에 한 줄 이렇게 보여주고 아래쪽에 제가 답장을 쓰게 되는데 여기다가 고급스럽다니 네, 정성을 많이 드렸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같은 답변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올라가죠. 첫 번째 요 부분은 바로 요거에 대한 답변이었겠지만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사실상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한 답변. 즉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하다 보면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늦게 보게 되면 답변을 밑에다 올려놓으면 누가 어떤 글에 대한 답변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찝어서 나는 요거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섞이지 않도록. 안 그러면 막 글이 서로 막 중구난방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잠깐 2초 정도 누르면 이 글을 복사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할 수 있는데 5분 이내에는 모든 것을 제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5분이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는 창에서만 글을 삭제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체 다른 사람들은 단톡방에 있는 글을 정작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답장, 전달, 공유 이 글들을 전부 복사를 하거나 지우거나 답장하거나 전달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글은 지울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못 지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운다는 거는 나의 창 안에서 보이는 이 글들만 내가 지웠을 뿐이지 전체 모든 단톡방에 있는 글들이 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삭제라는 부분은 전달, 공유, 나에게 공지, 게시글로 작성, 검색, 책갈피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 받은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면 택배비도 좀 드니 공지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마우스 손가락 누르시면 공지라는 글이 있어요. 공지. 그러면 얘를 공지 글로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상단 공지는 한건만 노출돼요. 실제로 보시면 현재 이 위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공지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공지글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보려면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돼요. 출판 기념회 언제 할 건지 대한 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 확인하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지글들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언제든지 하나씩 올릴 수 있어요. 공지 이렇게 누르면 물어보거든요. 자, 이걸 공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공지를 열지 않으려면 이거 누르시면 다시는 열지 않고 접어두기를 눌렀을 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접어두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 그 스피커폰 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공지. 그래서 터치하면 다시 공지 거를 보고요. 다시 열지 않음을 누르시면 싹 안 보여요. 이제 공지는 안 봐도 된다라는 뜻이죠. 이제 다시 공지를 만들려면 공지 눌러서 이거를 공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 글은 공지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글들을 보아서 글들이 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공지글은 여기 항상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공지라고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지글이 자꾸 올라갔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거는 지워버려요. 삭제. 자, 삭제는 두 가지 물어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화 상대에서 삭제하는 게 있고 나에서만 삭제가 있어요. 요거는 내 채팅방에서만 지워지는 거. 이건 전체에서. 자, 이거는 5분 이내에만 가능해요. 5분 지나면 나중에 요거만 씁니다. 나에게서만 삭제. 자, 삭제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이런 거는 보기가 좀 안 좋은 글들이니까 지워요. 왜냐하면 상단에 공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삭제된 메시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자, 이거 공지로 등록을 했었고요. 나에게 보내려면 그냥 나에게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검색 같은 경우 있어요. 검색. 이거를 검색을 할 수는 없겠죠. 검색 결과라는 거는 보통 샵 버튼을 썼을 땐 이렇게 택배 이렇게 명사형으로 보통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쓰실 수 있고 다시 아마 일반적인 글들은 다 쓰실 줄 아시고요. 밑에 보면 이모티콘과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지금 보이는 이모티콘은 제가 구매한 거예요.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모티콘을 이건 딸이 아빠한테 보내는 선물. 뭐 지한테 이제 뭐 이런 거 이모티콘 써서 보내라는 거죠. 뭐 일부러 선물까지 해줍니다. 자, 이모티콘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서 쓸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쓰는 한 평생 쓰실 수 있고 탈퇴하지 않는 한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모티콘들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있던 건데 지금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많이 보셨던 이모티콘들이에요. 뭐 누구 생일일 때 이런 거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모티콘들이고 다음에 쭉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주로 쓰는 이모티콘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이걸 왜 올렸지? 지워야지. 쓰는 데인데. 생일도 아닌데 생일이라고 올렸. 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왼쪽에 플러스 누르고 자, 이모티콘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꽤 있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다운받아 쓰시고 유료 나머지는 유료들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 그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그렇게 있는데요. 앨범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사진 올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사용법입니다. 이게 앨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장씩 보내는 것과 여러 장 묶음으로다가 보내는 것. 그래서 앨범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올릴 때. 이 위에 있는 것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 터치하면 체크가 돼서 한 개를 올릴 수 있는데 체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비행기가 돼요. 업로드 하라고.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 자
사진, 이미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복수개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한 장씩밖에 못 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나와요. 사진들이. 그래서 쭉 올리시면 많이 보이고, 자, 이거를 한 번에 여러 장 올리고 싶다. 여러 장. 그러면 제가 여러 장. 아침부터 먹는 거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선택해서 올리는데 사진 묶어 보내기에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냥 체크할 때하고 달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하나, 둘, 세 장이죠. 그래서 전송 올리시면 한 장씩 올라가요. 지금처럼. 그런데 한 장씩 올리면 다운받는 분도 한 장씩 받아서 되게 귀찮아요. 10장이면 10번 계속 다운받아요. 그래서 올리실 때 아예 여러 장 올리실 때 하나, 둘, 셋 선택하시고 여기 사진 묶어 보내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체크. 그럼 최대 30장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3장만 보내보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전송에 3장이에요. 뿅. 자,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올려놨더니 답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답변이 되게 단톡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수업 중인데. 자, 그래서 올리시는 방법이 달라요. 자, 한 장, 두 장, 세 장이죠? 밑에는 한 장, 두 장, 세 장.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홍어 올린 거 금방 알아요. 네, 이렇게 올리는 거고. 다운받을 때도 아래 거 누르면 한 번에 다운받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묶음 사진 전체로 할 거냐, 이 사진만 할 거냐. 물론 사진도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왔는데 내 얼굴만 받으려면 내 것만 골라서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받으려면 이거 누르시면 전체 사진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자, 사진 올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미 먹은 건데. 하나 팔아볼까? 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위치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총무님이 어디 친목 모임 같은 거 했을 때 어디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혹은 누구를 만나실 때에는 정확하게 지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지도를 클릭하시고 현재 위치 정보 보내기를 바로 제가 있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터치하시면 바로 위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고, 또 한 가지는 요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티가 있는데, 요거는 대리운전, 아니 대리운전, 요거는 그 택시, 카카오 택시. 요거는 T는요, 카카오 택시도 있지만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자체할 때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맵은 지도예요. 그냥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방법.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여기 위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맵이나 T를 가지고 이걸 받으신 분들은 제가 있는 장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분의 연락처를 줄 때, 나 누구 번호를 잊어버렸어.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 뭔가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폰을 바꿨나봐. 혹시 너네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전화번호 좀 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연락처를 터치하셔가지고, 연락처 보내기. 카카오톡 프로필은 카톡 프로필이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를 보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그 주소록에서 연락처를 가져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의 연락처를 물어봤는지 해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낼 연락처는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의 연락처를 이렇게 전송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분 연락처를 받으면 편한 점이 있어요. 편한 게 뭐예요? 터치해서 봤을 때 여기다 바로 지정할 거냐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글을 쓰거나 옆에 놓고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이거를 삭제를 좀 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지우고 이것도 방법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단톡방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부담 없는 저희 강사분들 단톡방이라서 제가 그냥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쓰시면 되고, 다음에 파일을 보낼 경우가 있어요. 파일.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여러분 폰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파일을 문서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PDF 문서도 있고 엑셀, 한글, 워드, 뭐 PPT 파일 이런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도 가능합니다. 서로 이제 뭐 단체방에 있는 분들은 어떤 파일 하나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단톡방에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작대기가 3개 있어요. 짝대기 누르셔가지고 대화 상대를 초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단톡방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초대하고 싶었는데 누구나 초대 가능해요. 단톡방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단톡방에 없는 사람이 누가 빠졌냐면 여러분들이 대신 초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쭉 올리시면 맨 밑에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나가기에 나가기.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 대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거고요. 쉽게 뭐 가끔 대화 내용 지워달라는데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그러면 싹 정리가 됩니다. 예, 근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대화 내용 지우려면 여기 가셔서 지우는 방법은 메시지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대화 내용 모두 삭제 있어요. 자, 이거 모두 삭제한다고 채팅방에 있는 대화 내용이 다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 채팅방에서 제가 보는 방만 제가 있는 저만 제 것만 삭제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올라가 있는 이 내용들만 삭제되고 다른 분들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제 것만 이 안에서 내용들이 없어지는 거지 다른 분들 방에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팅방 자주 쓰시면 카톡에서 내가 자주 가는 데가 있다면 홈 화면에다가 바로 가기를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가하면 홈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홈 화면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상태에서 터치하시면 바로 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톡 방해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여기 메뉴 누르셔서 메뉴
그리고 메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대화생대들이 여기 쭉 있고요. 여기 종 알림 해제입니다. 이건 알림 들어온 거. 이거는 즐겨찾기 추가. 안 누르면 즐겨찾기에서 빠지고요. 자, 그리고 대화상대 초대 눌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더 부르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대화상대 다른 사람을 한 번을 누르고 위에 확인 누르면 대화상대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하시려면 이렇게 막 누르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요, 잘못 부르면 어떤 문제 생겨요?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그분이 나가야 돼요. 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저희가 부를 수 있어도 내쫓지는 못해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나가게 해서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가끔 나갈 줄 몰라요. 꼭 알려줘야 돼요. 나가기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지 대화방에서 나가게 돼요. 다음에 아까 올린 채팅방에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올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파일도 올릴 수 있고 링크도 올릴 수 있다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투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공지도 있지만 투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투표 누르시고 투표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을 때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그냥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투표 누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연필이 있어요. 누르시고 자, 오늘 모임을 몇 시에 할까요? 모임을 언제 할까요? 날짜와 시간. 자, 출판 기념회 언제 좋아요? 출판 기념회 일시 가능한 날짜지요. 모두 가능한 날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 날짜를 아마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날짜 누르시고 투표 제목 출판 기념회 그 날짜 텍스트와 날짜가 있어요.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날짜가 아닌 장소 이런 거 부를 때 어디 이렇게 그냥 글씨로 쓰시는 거고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 선택 누르시고 2월 3일이 2일이 좋아요. 첫 번째는 2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날짜에서 시간도 선택이 가능해요. 2월 4일 확인 2월 5일 확인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마감 시간은 뭐냐면 이 투표가 무한대로 가면 안 되죠. 마감 시간 누르시고 언제까지 이 투표는 31일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도 12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12시 정오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12시간 마감이에요. 사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에 누르면 없어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저는 3개만 썼잖아요. 근데 날짜를 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목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또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늘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감 시간 설정하고요. 근데 제가 이날도 되고 이날도 돼요. 나머지가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복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선택해 놓으면 이날도 되고 이날도 된다 라고 복수로다가 날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익명투표는 사람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근데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익명투표 할 필요 없죠. 선택 항목 추가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를 쓰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참여가 되면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다 나오고요. 이 완료된 투표를 터치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기존에 했던 건데 봤을 때 4명이 이날 되고 1명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거의 이날로 잡게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가능하면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꼭 어쩌다 1명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최대한 모임을 한 날에 하려면 어쨌든 해야 된다면 이렇게 중지를 모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투표하는 방법이에요. 투표로다가 함께 하는 거. 파일, 영상, 사진 이런 것들도 전부 공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투표를 안 할 거니까 일단 전부 삭제. 자,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맨 위에 보면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 단톡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쪽 번하고 저거고요. 자, 이름 변경하시는 방법. 자, 터치해서 앞으로 일단 나가요. 이 안에서는 못 바꾸겠죠. 전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스토어 쇼핑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치. 똑같이 이걸 잠깐 누르고 기다려요. 그러면 채팅방 이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채팅방 이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터치하시고 스마트 쇼핑몰 저자방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보셨던 다시 한번 갈게요. 이름 설정할 때 오른쪽에 이게 좀 진하죠. 진한데 이거 X 누르면 이 글자가 지워진다는 뜻이고요. 흐릿하게 돼요. 글자가. 그러면 그냥 글씨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터치하고 스마트 스토어 저자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변경이 되죠. 제목이. 그리고 요거는 단체 이름 저자방 6명 옆에 앞쪽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글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 올라오죠.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어떤 글들이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이 맨 위로 올라오는데 저는 안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자, 뭐냐면 상단에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상단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자, 고정을 시킬 겁니다. 고정을. 자, 그리고 잘못 올렸어요. 우리가 잘못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얼른 지워야 돼, 지금처럼.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가 지금 여기 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이 위에 올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선택한 단톡방에 살짝 누르고 있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름 설정도 가능하고 즐겨찾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상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을 상단에 이렇게 고정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영수 선생님 바로 출석 체크하셨어요. 바로 올라가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죠. 그 이제 맨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총 몇 개까지? 5개까지 고정이 가능해요. 5개까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앞정처럼 보이면 이렇게 고정이 된 거고 4개고요. 총 5개까지. 이거 하잖아 이제 고정을 안 시켜놨어요. 5개까지 제가 고정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나가기. 근데 여기서도 나가기는 가능하고요. 알림 같은 경우 여기서 끄실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자주 쓰면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를 하셔서 아까 하셨던 홈 화면에 추가해서 거기서 바로 채팅방에 들어오는 거 자주 쓰시는 거라면 그렇게 설정하셔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친구 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시려면 제가 단톡방 만드는 법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요거 채팅창 누르시는 거예요. 채팅창 누르면 일반, 팀,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요건 새로 생긴 기능이고요. 원래 일반, 비밀, 오픈 채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의 채팅창은요 일반 채팅입니다. 그래서 터치하시고 제가 채팅방을 만들려면 대화 상대를 초대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아는 친구들을 대화 상대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뭐를 할 거냐 하면 김씨가 되게 많죠. 모두 많아서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을 아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초대가 되는 거죠. 그럼 금방 만들어졌어요. 채팅방 정보 지금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이름 누르고 이름을 변경하면 돼요. 어떻게 연습 확인 누르면 채팅방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귀를 꼭 쓰셔야 돼요. 채팅방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이제 제가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연습이라는 채팅방이로 저분들한테도 가는데 아직 글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저분들이 알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글 쓰시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다 하시면 간단하게 채팅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사용할 게 아니라서 제가 나가기 이렇게 나가버려요. 없어지는 겁니다. 채팅방을 없앤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채팅에 플러스 보면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픈 채팅은 뭐냐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픈 채팅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비밀번호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픈 채팅방이고요.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기 하시면 만들어져요. 플러스 그룹 1대1 그랬을 때 그룹으로 이름 뭐 연습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뭐 해시태그도 뭐 연습이죠. 뭐 다음 프로필 설정 여러분들 개인 프로필 이름 누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 누르면 채팅창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누굴 초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창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활성화하고 이게 방장봇이에요. 봇 소개에서 내용을 쭉 커넥 메시지 입력하시면 방장이 지원 자막들을 오픈 채팅방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연습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오픈 채팅방이고 오픈 채팅방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런 걸로 해서 채팅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채팅방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픈 채팅방이 아니고 일반 채팅은 한 명 한 명 제가 초대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알아서 검색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또한 오픈 채팅방의 비밀번호를 만드시려면 오른쪽 위쪽에 짝대기 3개 누르시고 여기서 맨 밑에 환경 설정을 갑니다. 그러면 현재 채팅방 이름 이런 건 다 변경이 가능하세요. 나중에. 근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 안 보이네요. 여기서 점 3개 설정 가서 여기 참여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프 상태인데 눌러가지고 참여 코드 설정을 노란색으로 만든 다음에 뭐 1, 2, 3, 4 이런 거 이 번호 모르면 사실 못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참여 코드를 넣으면 못 들어오고 참여 코드가 없으면 누구나 들어오는 방 두 가지예요. 그 방법은 맨 위에 참여 코드 만드는 방법 비밀번호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점점점 눌러서 채팅방 설정에 가셔서 참여 코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채팅방 만드는 것까지. 자, 이번 교시는 채팅방 만드는 것까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제 얼굴이 또 나올래나요? 잘 누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네. 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음, 저희가 총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방이 있잖아요. 일반 채팅방에 여기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총 몇 개까지라고 말씀드렸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